자, 이제 세 번째 주제는요, 2024년도 기소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그 세무사랑 프로그램의 서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서식 중에서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또는 더 효율화를 위해서 개선된 사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합소득세 신고서라는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면제 신청서 이런 식으로 쭉 서식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변경된 내용들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뭐 감면명세, 공제, 가산세 이런 탭들이 있어요. 탭들에 변경되는 내용들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있고 세액공제 신청서 그리고 표준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뭐 이런 부분들이야. 개정과목 변경된 것은 뭐 접대에 비해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이니까 크게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농어가 부어 계산 명세서가 있죠. 이 부분 화면 제가 잠깐 보여드렸어요.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보험과액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 중에 보면은 명칭이 변경이 되거나 신용카드 사용금액 자녀세액공제라든가 기부금 혼인세액공제 신설된 이런 부분들 이것도 설명을 했었는데 한번 어떻게 계산되는 적용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정기의 신고서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단순 경비율로 추계로 신고하는 서식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혼인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거 반영을 하게끔 돼 있고요.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그리고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익금 조정명세서라든가 근로자 고용 현황 뭐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보험 관련해서 개선이 됐고 세액 감면 면제 신청서 공제 신청서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라든가 총수익 금액 필요경비 명세서 토지 등 매매 차익 계산 명세서 이런 부분들이 쭉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되면서 변경된 내용들 여러분들이 화면을 다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주요한 화면들을 설명합니다. 혹시 설명하지 않은 화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뭐가 바뀌었구나, 뭐가 변경이 됐구나 라는 부분들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 안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 넘어가가지고 적용하기도 하니까 한번 보시고. 자,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라든가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 자료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서, 성급 비용 조정 명세서, 임대보증금 총수익금 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라든가 추계 소득금액 계산서, 기준 경비요 이런 부분들. 뭐 2024년에 적용되는 기준 경비를 반영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추계 신고자 관리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되고 비과세 사업소득 농어가부 계산 명세서 전자계산서 발급세 공제 신고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 같은 경우에 뭐 화면이 개선됐다고 하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이제 개별적인 화면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가장 많이 다루는 화면이 뭐냐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은요, 화면의 경로는 개인 조정, 과표 및 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서 탭에 보시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화면을 잠깐 띄워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소득금액 명세 탭부터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 탭들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소득금액 명세 탭입니다. 소득금액 명세 탭에 가시게 되면 소득금액 명세 탭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 각종 소득들이 반영이 되는 부분 화면들인데 자, 여러분들 소득금액이 뭐 이자, 뭐 배당, 그리고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의 소득들에 대한 소득 금액이
집계가 돼 있는 건데 이 소득금액 명세 탭 중에서 보면 여기에 보면 소득 중에서 이자 배당 소득을 입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자 배당 소득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원칙이지만 개인별로 해서 연간 이자와 배당 소득을 합해가지고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종합과세해야 한다고 하죠.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합니다. 2천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2천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분리과세로 빠져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예금 들었을 때 또는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금 받았을 때 은행에서 원천징수하고 끝나버리고 회사 같은 데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 그냥 원천징수해서 세금 떼고 나머지를 여러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은 잊혀져 버립니다. 그냥 그대로 끝나요. 이게 분리과세인데 이자 배당 소득금이 굉장히 많다. 2천만 원. 어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굉장히 좀 부자라고 해야 되나요?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종합과세가 될 때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이자와 배당 금액을 받을 때 원천징수돼서 세금을 내겠죠? 그러면서 종합과세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종합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야 뭐 항상 늘 항상 종합과세가 되니까 세금 내야 되는 거 종합과세 해야 되구나 알 수도 있겠지만 간당간당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5월 초에 가게 되면 물론 개개인별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도움 서비스 이 자료 화면이 있어요. 거기 가시게 되면 내가 신고해야 될 소득이 뭐가 있는지 이자 배당부터 해서 금융소득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게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어요. 또는 뭐 근로소득이 있다든가 사업소득이 있었다든가 그러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소득 원천징수된 게 있다면 뭐 연금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내가 다른 데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있었던 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수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소득 신고해야 될 내용들을 다 수집할 수 있는데 그 중에가 뭐가 있냐면 금융소득을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금융소득. 물론 내가 납세자 본인입니다. 납세자가 각 은행 금융기관이라든가 증권사 뭐 일반 회사들에 들어가 가지고 자료를 다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가 자료를 다 수집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대개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 들어가시게 되면 금융소득을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다운받을 수 있고 물론 납세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갖고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전에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다운받아서 그걸 갖고 뭐 엑셀 자료라든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운받아서 그것을 총수익 금액 그리고 배당 가산액 같은 경우 배당 소득의 경우 배당 가산액란에 직접 입력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제 서식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엑셀 다운로드를 합니다. 이 자료를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의 소득금액 명세 탭에 보면 우측 상단에 CF12 이자 배당 엑셀 업로드라고 기능키가 추가가 됐어요. 요게 예전에는 CF12 하면은 뭐였냐면 수정신고 방법이 기능키였는데 요게 SF12로 바뀌면서 CF12 이자 배당 소득 엑셀 업로드 기능을 추가를 했어요. CF12 요거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 소득금의 명세 탭 우측 상단에 CF12 이자 배당 엑셀 업로드 기능키가 추가됐으니까 그래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모두 체험 화면에서
금융소득 명세 조회해서 엑셀 다운로드 받아서 PC에 저장한 다음에 그것을 요 기능 키를 이용해 가지고 업로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 클릭을 하게 되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이자 배당 엑셀 자료를 업로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업로드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서 이자 배당 금융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특히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배당 가산액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삼성전자라고 돼 있는데, 금융소득이죠. 금융소득. 이자 배당. 21번이니까 배당 가산하는 배당소득이 되겠네요. 총수익금액 여기 입력이 돼 있고, 배당 가산액 여기에다가 배당 필요경비, 배당 대상액란에 이 숫자가 입력이 되면 배당 가산액 요 금액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요. 제가 소득세법 개정상 설명할 때는 여기 화면에 11%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10%로 바뀔 겁니다. 개선돼서 나올 거예요. 10%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올 거고요. 2024년 배당소득 기속법인세의 배당 가산율은 10%, 종전에 11%로 해서 개정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 전에는 11%, 2024년에는 10%라고 하단에도 이렇게 설명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자동 계산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 부분 체크하는 부분을 추가해라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 여러분들 환경 등록 보면 환경 등록 화면에, 자, 여러분들 환경 등록 화면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 두 가지를 보시는데, 환경 등록에 보면 여러 가지 탭이 있죠. 회계 탭, 뭐 인사급여, 개인 탭, 법인 탭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 탭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 3번에 신고 구분이 있어요. 정기신고, 뭐 수정신고 여러 가지 쭉 다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기신고 또는 수정신고 이렇게 했는데, 환경등록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 요거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단에 보면 F6 추가 입력이라는 기능 키가 있어요. F6 추가 입력이라는 기능 키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추가 입력 사항이 나오는데, 팝업창, 추가 입력 사항 팝업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신고 구분하고, 신고 부분 체크하겠죠? 여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F6 추가 입력 팝업창 활성화시켜서 여기에 신고 구분과 환경 등록에 있어서 이 신고 부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팝업창이 뜹니다. 환경 등록의 신고 구분과 여기에는 정기로 되어 있는데 추가 입력상 F6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에 요거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 신고서 화면에 상단에 F6 추가 입력사항에 신고 구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요때 일치를 서로 안 맞을 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해놨다라는 거 이렇게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금액 명세 탭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입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세무사랑 프로그램 열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 띄워놓고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소득금액 명세 탭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보면 탭이 여러 가지 쭉 있다고 했죠. 여기에 소득금액 명세 탭에 보면 신고 유형이 있어요. 이 상단의 신고 유형의 대표값은 뭘 입력해야 되느냐. 여기라 하는 것은 가장 사업장별 신고 유형 중 가장 우선하는 신고 유형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선하는 게 뭐냐? 우선하는 게 뭐냐? 신고 유형의 순위. 자, 넘버1은 팔성실 신고 확인이고요. 넘버2는 외부 조정, 넘버3는 자기 조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고 유형을 가장 우선하는 신고 유형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신고 유형을 하는 거고요. 이 하단에 보면 상단의 신고 유형은 하단의 사업장별 신고 유형 중에서 가장 우선
가장 뭐라고 할까? 뭐 복잡하다고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 가장 우선하는 신고 유형을 입력하도록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해놨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신고 유형 마감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 신고 유형 코드 대신에 이제 문자로 좀 표시를 해놔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신고 유형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뭐 10일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뜨는데 지금은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다. 뭐가 돼야 될까요? 뭐 성실 확인, 외부 저장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로 신고 유형이 코드 대신 문자로 써놔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면서 오류 메시지가 뜬다는 얘기죠. 오류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문자로 이렇게 뜨게끔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유형이 잘못되게 되면 마감할 때 오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 원천징수 탭에 가게 되면 자, 좀 전까지 살펴본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금액 명세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 원천징수 탭이 있는데 이 임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임대 원천징수 탭은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부동산 임대 용역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주택 임대와 그 외의 임대 소득으로 구분 짓게 하는 화면이고 두 번째 여기죠. 사업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천 징수당한 사업 소득이 총수익 금액에 원천 징수당한 사업 소득이 총수익 금액에 포함돼 있을 때는 사업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을 입력하는 탭이 임대 원천 징수 탭입니다. 즉 사업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및 납세 조합 징수세액을 하는데 자, 이때 2번 사업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여기에 보시게 되면 16번 상호를 할 때 입력을 할 때 여기에 F2 거래처 코드 도움창을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F2를 키를 누르게 되면 거래처 도움이 나옵니다. 물론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쭉 입력해서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해서 입력을 했어요. 직접 입력하든 거래처 도움 코드를 통해서 입력을 하든 하면 여기로 가지 않고 입력 구분으로 안 가고 17-1 사업자 등록번호란으로 이동하도록 수정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좀 개정이 됐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원천 징수된 요 세액에 대해서는요. 기납부세액으로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